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6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뭐 별로 영상을 찍고 싶은 날은 아니죠.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예, 오늘은 뭘 해도 수익을 내기가 조금 힘든 날이죠. 짧게 짧게 단타로 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콜옵션이나 풋옵션 오늘 만기일인데 3월물 만기일인데 강한 모습도 나오지 않고 네. 그리고 예, 요 동네 그냥 멈춰서 조금 올라갔네요. 예, 마지막에 조금 올라가서 예, 끝났습니다. 요런 구간에서는 우리 수익 내기 힘들다. 어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쭉 밀어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풋옵션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오늘은 딱 요 라인에서 그냥 놀았죠. 예. 잠깐 올려쳤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그 라인으로 회귀를 하고 이제 이대로 이제 가면은 다시 이제 850 정도에 도전하고 그 위로 또 슬금슬금 복귀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아이고. 반면에 아무래도 예, 하루하루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니까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전쟁 곧 끝나지 않을까요? 반응이 예, 어제 그렇게 이란을 크게 예, 공습을 하고 막 그랬다는데도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앞으로 어 아무래도 전쟁 초기처럼 이런 일보다는 네, 이제 슬금슬금 살아나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려가더라도 일단 걸리는 자리는 멀지 않으니까 내려가더라도 이런 정도 네,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네, 우리가 보는 거는 항상 양방향으로 보고 있죠. 이 자리에 왔으면 여기하고 여기 정도 여기 뚫으면 다음은 여기 정도 되겠죠. 물론 800이 가까이 있으니까 800까지도 볼 수는 있겠지만 더 빠지면 이 정도. 근데 이 정도가 한계에 있지 않나 내려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 뚫어야죠. 두 번이나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실패했으니까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 또 뚫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예.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싫으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어제가 아니고 요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보면 이렇게 25포인트 아이고. 이렇게 25포인트 단위 정도로 움직이더라. 예. 그럼 내려가도 25포인트, 25포인트. 이런 데에서는 뭔가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닫고 나서 예, 요 동네에 머물다가 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데 닿으면 또 내려올 수도 있고 뚫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날도 여기 올라온 다음에 이날도 쭉 이날은 좀 희한했죠. 예. 올라온 다음에 요 동네 25포인트 정도 여기서 다시 빠꾸 했죠. 25포인트 후퇴하고 다시 25포인트 상승하고 다시 25포인트 다음 날이지만 후퇴했다가 한 단계 더 후퇴하고 거기서 다시 25포인트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날 만일에 종가 무렵에 양쪽을 보고 던져놨다면 다음 날은 25포인트가 아니라 50포인트에 50포인트. 그죠? 종가 대비해서 50포인트. 이런 행운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가 봐야 또 25포인트. 올라와 봐야 또 25포인트. 여기서 25포인트 생략하고 50포인트. 뭐 이렇습니다. 요새 움직이는 거. 이제 우리 시장이 움직임의 폭이 커졌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싸게 싸게 하는 매매는 조금 하기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네. 싸게 사서 싼 거 사서 급등 노리는 그런 게 조금 그런 플레이가 조금 힘들어졌죠. 네. 위클리 옵션의 프리미엄들도 다 기대값이 높기 때문에 다들 높이 설정이 돼 있어서 이제는 뭐 조금 기본 단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단위, 우리는 보통 이제 0.2 단위, 0.2대를 좋아하는데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 위클리에서 할 게 없더라. 그렇습니다. 예. 코스닥은 코스닥 150 위클리 옵션을 하려고 해도 거래가 너무 힘들어서 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찾다가 짐 빠지고 뭐 그래서 그래도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 프리미엄들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고 폭이 뭐 예전에 뭐 하루에 5포인트 움직일 때랑은 5포인트, 10포인트 움직일 때랑은 다르죠. 네. 아마 뭐 이런데 하루에 10포인트, 뭐 이런데 하루에 20포인트. 예. 여기선 이랬지만 이 아랫동네에서는 그것도 쉽진 않았다. 예.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5포인트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기대값이 예전에 한 5배 정도로 늘었다. 그러면 프리미엄도 그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옵션에서 수익 내기는 힘들죠. 예, 그래서 싼 걸로 수익 내긴 힘들고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녀석들은 부담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에서 들어갔으면 그래도 약간은 네, 성공을 할 수 있겠는데 한 좀 싼 걸로 해봤더니 네, 그 녀석은 그렇게 올라오지도 못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예, 급등하는 시그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에서 어제까지 뭘 만들어내질 못했죠. 그냥 이런데 저점에 오면 저점 매수밖에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뭔가 강하게 가겠다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늘 그런 게 없죠. 오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풋도 뭐 오늘 강하게 올리겠다는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비싼 녀석들 위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였고 좀 싼 것들은 오늘 다 죽었다. 죽었다는 의미는 네, 날아갔다 이겁니다. 결제당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위클리 콜 월요일 물인데요. 월요일 물이 가만 있자. 위클리 월요일이 예. 제일 싼 게 3.4. 80만 75에다 75에 85만 원짜리죠. 네. 하나 사는데 85만 원 들어갑니다. 풋은 제일 싼 게 얼마냐? 예. 53만
5,000원, 53만 원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가격이.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시장이 지수가 커진 만큼 네, 이제는 좀 거래하는 금액을 기본 단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듣기 들고요. 어, 만일에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하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죠. 월요일이 만기 날이기 때문에 만기 날은 그래도 조금 다루기 쉬운 가격대들이 좀 생길 테니까 그렇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에는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뭐 어쨌든 본인이 가진 자산에 맞춰서 뭐 아니 몇십억 가지신 분들은 뭐 10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일반 개미들은 그게 잘 안 되지요. 하루에 뭐 날아갈 수도 있는 돈인데 이 100을 그냥 아무렇게나 던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신호들만 기다린다. 뭐 이런 거 정도로 하고 예, 그 신호에 대한 얘기는 우리 계속 해오고 있었으니까 뭐 오늘 굳이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네, 오늘은 뭐 이런 거 좀 보죠. 지금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한 절반 정도 올라온 다음에 이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전쟁 이후에 절반 이상 올라가고 그 위쪽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동네, 좀 높은 동네에서 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내려오란 법은 없지만 현재 뭐 이 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후 장세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힘이 좀 더 실릴 수도 있겠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주식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네, 주식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우리가 뭐 돈을 버는 방법은 뭐 위클리 옵션 또는 선물 옵션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주식을 사놓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요거는 뭐냐면 어 그 네. 코스피에서 액티브 ETF가 생겼죠. 예. 그게 이제 상품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거는 따로 걔들은 나름대로 거래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그 구성 종목들을 한번 쭉 이렇게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코액트하고 타임,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타임 코스닥 액티브. 보통 뭐 요 앞에 붙는 것들은 뭐 코덱스, 뭐 타이거, 키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 상표고 예, 그러니까 뭐 프로스펙스에서 어떤 운동화를 만든다 할 때 요거죠. 코스닥 액티브 이런 건데 뭐 거기서 포함하고 있는 종목 뭐 이런 거 두가 이렇게 코스닥 액티브, 코액트 거, 그다음 타임 거 얘, 얘네들이 우린 코스닥 액티브 탑 10을 코스닥 액티브 종목을 이렇게 선정을 했다. 우리는 코스닥 액티브라는 ETF에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걸 사시면, 이 ETF를 사시면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이걸 사겠습니다. 편입 비중은 이렇습니다. 얘를 많이 사고 뭐 쭉 이렇게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의 비중은 이렇게 들 것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걸 사거나 말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른 건 아니고, 일단 이런 종목, 우리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차트. 그렇다면, 이 앞에서 이 높은 자리였는데, 여기서 계속 빠지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준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보던 것들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하락인데, 내려오는 와중에도 이런 것들이 생기죠. 빠른 상승, 그다음 천천히 내려오는데 여기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네, 나쁘지 않다. 그러면 내려가더라도, 빠지더라도 여기는 돌아올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일부 분할 매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쭉 다시 또 빠지죠. 예, 빠지고 나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합니다. 예, 상승을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이 동네 천천히 내려오면 여기쯤에서 살라고. 근데 안 내려오고 이제 옆으로 삐질삐질 하고 있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급락이 일어난 이런 부분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원형 바닥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뚫으려면 여기죠. 예, 여기 뚫으려고 여기 부딪혀서 빠졌다가 뭐 여기 두 번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뚫으면 많이 간다. 어디 가냐? 그럼 몇 배 나가냐? 한 13,000원대였으니까 일단 3배, 39,000원, 4만원 요 동네죠. 뭐 더 가면 한 10배도 가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3배 정도 왔으면은 여기서는 일단 원금도 빼고 수익 중에서 얼마나 뺄 것이냐. 그래서 일단 빼고 나머지 남겨놓는 겁니다. 가거나 말거나 이렇겠죠. 여기도 이렇게 뒤로 좀 빠졌었죠. 네, 이런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원형 바닥을 쭉 탈출하는 그런 모습.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거죠. 빠른 상승, 천천히 내려오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상승에는 좀 가깝죠. 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것들이죠. 예, 그리고 거길 돌파. 상승엔이나 쌍바닥은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돌파를 한 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데에서 1차 매수 한번 조금 해보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런 게 생기고, 돌파가 일어날 때 2차 매수 정도 하면, 3배. 일단 뭐 3배면 한 이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 원형 바닥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는데요. 이런 급등을 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예,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급등하기 전 애들은 항상 이런 게 있죠. 급하게 상승해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네, 네, 상승의 시작이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예 처음에 많이 올라간대. 아니면 바닥부터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들어오면 좀 사보고, 여기 들어오면 좀 사보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긴 왔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거.
이런 녀석들이 생겼다. 예, 급등하고 천천히 내려오고 급등하고 천천히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이런데 내려오기 전에 생겼다. 그러면 한 10배는 봐야 되나? 30배 분. 10배가 10배가 아니네요. 여기 기준으로 이 꼭대기 기준으로 해서도 예, 20배 정도 보는 거죠. 네. 마지막에 요 직전에 올라가기 전에도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진 못했죠.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기다려 보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 돌파할 때 집어넣어 보는 거 나쁘지 않겠죠. 일단은 뭐 크게 보면 쌍바닥이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런 모습을 그건 아니다.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승세는 좀 강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 앞에서 샀으면 2016년부터 10년 동안 기다려야죠. 물론, 물론 그 안에 짜잘하게 몇 배씩 올라가고 그런 건 있겠죠. 1600원, 2200원, 2100원, 2400원,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꼭 사시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종목을 고를 때, 이렇게 막 하락을 하더라도, 어? 앞에서 좀 강했다가 천천히 내려온다. 그럼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못 올라가더라도, 향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이런 데를 뚫으면 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건 조금 애매하죠.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스타일인데, 갑자기 막 우리 코스피 차트에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막 갈 것처럼, 아니,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서 다시 돌아가서 재정비하고 가는 겁니다. 얘는 뭐 그렇게 뭐 많이 간 건 아니죠. 이제 가봐야 세배도 못 갔네. 더블 조금 넘게 갔으니까. 살려면 뭐 이 앞에서, 근데 뭐 이 앞에서 사도 20배도 못 간, 20배 좀 넘게 갔네요. 저점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이 녀석도 여기서부터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갔으니까 이런 데서는 조금 넣어보고 실패해도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뭐 상승을 더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녀석들은 하여간 그 흐름들이 급등, 요건 약간 대칭이죠. 요건 약간 대칭이긴 한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좀 빨랐고 여기서부터 따진다면 예, 이게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쭉쭉쭉 타고 올라온 다음에 내려가는 기간이 비교적 올라오는 기간보다 길다 싶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고 어, 그럼 되겠죠. 네. 얘는 뭐 여기서부터 샀으면은 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셈인데 굉장히 많이도 아니구나. 한 10배? 10배 정도. 이게 꼭대기까지 저점이 여기가 아닐 텐데.
뭐요? 17,000원. 네. 10배는 못 왔군요. 아니지. 17,000원에 10배면 17만 원, 100배면 170만 원. 많이 왔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중간에서 접하는 모양들은 이제 이런 모양들입니다. 이런 데만 막 이렇게 와도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때 15만 원대. 뭐 팔아도 되겠죠? 밑에서 잡았다면. 이 녀석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급하게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여기 다시 돌아오는 때가 언제냐? 여기 다시 돌아오는 때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 아주 천천히 떨어진 거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네. 그러면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몇 달이냐? 21년 2월 3일부터 9월 며칠까지니까 한 6개월 이상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줬었다. 그럼 뭐 여기서만 샀어도 여기서 팔더라도 7배 정도 가게 되는 거고, 나는 여기 돌파하면 살 거야. 또는 여기 돌파하면, 여기 오면, 여기죠. 여기 오면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더블 정도 간 셈입니다. 예. 원금만 뺄 수도 있겠죠. 난 얘 예, 던져놓고 더 멀리 가기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원금은 회수하면 되겠죠. 빼고 다른 거 좀 더 찾아보자 해서 다른 거에 투자해도 되겠죠. 던져놓고 잊어먹었는데 이렇게 오더라. 네, 여기까지 오더라. 그러니까 뭐 한 100주 사놓고 있다가 더블 올라가서 50주 남기고 나머지 원금 투자 원금 회수하고 그냥 묻어뒀으면 45배 올라가는 거죠. 2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45배. 근데 그게 몇 년이 걸치기 와서 일어나는 일이라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네. 그래서 주식은 뭐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돈을 계속 묻어둘 수는 없으니까 팔긴 팔아야 되고 예. 그래서 짧은 목표와 긴 목표를 두 가지 정도 설정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다가 이런 모습 급등하고 천천히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눈에 띄면 급등하고 상대적으로 천천히 내려온 이런 모습이 눈에 띄면 아 내려올 일은 없겠다. 횡보하더라도 내려가는 것보다는 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참으면 되겠죠. 참으면. 그래서 뭐 이런 데 올라갔을 때, 여기서 조금 일부 팔을까? 20배 정도 왔으니까 좀 팔을까? 아니면 이런 데 10배 정도 왔으니까 조금 팔을까? 그래서 분할 매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40만 원에서 더블 한 80만 원까지 왔는데 팔을까? 또 일부 팔을 수 있겠죠. 그거는 적당히 예,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뭐 두 가지를 동시에 실었는데 겹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얘도 코엑트에도 있고 타임에도 있고 어디 갔지? 파. 두 개 아니었나? 레인보우. 겹치는 건 겹치는 거는 제가 겹쳐서
집어놨었는데 일부러 겹치게 집어놨었는데 여기서는 겹쳐서 그냥 같이 나오나 봅니다. 제가 이 표에는 따로따로 두 개씩 넣어놨는데 여기서 불러내니까 겹쳐서 나오네요. 얘하고 얘는 두 개가 다 동시에 들어가 있다. 뭐 그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옵션, 옵션을 위주로 보지만은 이게 잘 안 맞으시면은 주식 같은 거 하실 때에도 예, 강한 상승, 강하게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거. 그리고 그 기간이 길수록 확률이 좀 높다. 그러니까 뭐 한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만에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이런 거 말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하게 솟았다가 다시 저점 내려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녀석들, 이런 녀석들이 6개월 정도 걸린 녀석들이 나중에 갈 때는 확률이 높다. 길수록. 그러니까 종목을 찾으실 때는 이런 거 찾으시면 되겠죠. 이제는 뭐 바닥권에 있는 녀석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네, 네, 우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대장주 얘들은 우리 지수 자체를 떠받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네, 무겁고 뭐 물론 앞으로의 전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가긴 계속 가겠지만 어떤 빨리 탁탁 뛰어가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 시장과 같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여태까지 끌고 왔으니까.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개별 주식 조금 에, 기간도 짧고 상승률도 높은 그런 걸 보려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맨날 하는 옵션 매매에서 하는 그것과 다르지가 않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강한 건 이런 거. 예, 이 얘기는 주식에서도 똑같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100%짜리 성공률 100%짜리 그런 기법은 없습니다. 그것들도 다 실패가 예정이 돼 있는 실패의 확률이 있지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나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몰빵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몰빵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1차 매수. 그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빠지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돌아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살 준비하는 거면 2차 매수 할 준비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의 어떤 수익을 챙기고 얘는 나가면 되는 거고, 얘 이제 다시 본전 왔으니까 가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기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권하는 뭐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어떤 일정 수익률, 그게 뭐 50%가 됐든 100%가 됐든 어떤 일정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일단 원금은 빼라. 예, 그리고 이거는 다른 주식에 집어넣을 생각하고 다른 거 찾아보고 남은 거 가지고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아니면 뭐 내가 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유할 생각으로 그냥 갖고 가면 되겠죠. 그러다 갑자기 속도가 빠르게 갑자기 상승을 한다. 그럼 요때는 좀 털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조금 잡고 뭐 이런 식의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낀 거는 이제 다른 종목 찾아서 좀 쓸만한 녀석 찾아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전술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이야 뭐 워낙에 시장이 좋고 빨리 오르고 그래서 그렇지만 과거에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 먹었으면 원금은 제발 좀 빼라 이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원금만이라도 빼라.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에 그냥 던져놔라. 예. 근데 그 말 듣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다들 그냥 묻어놓고 세워라 내워라.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전략이라기보다는 손실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예.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방법.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남겨놓은 것들이 잘 가면 되는 거고, 난 새로 들어가고 새로 들어간 게 또 잘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 그 자금 하나로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자금 초기 투입 비용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보유한 주식이 한 10종목씩 막 되면서 그 녀석들이 예, 전체적으로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뭐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쭉 씨를 뿌린다는 얘기. 물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 시간 또 종목을 찾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하지만 그게 한 번에 몰빵해서 이렇게 폭삭 망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네.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준은 늘 같습니다. 뭐 내일 뭐 금요일이라 별로 부담 없이 해야겠는데 지금 프리미엄들이 다 부담 없는 금액은 이게 상품을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금요일은 조금 뭐 코스피 200 기준에서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너무들 비싸니까 코스닥 쪽으로 그냥 잘하면 잘하면 살 수도 있으니까 만만한 가격대 애들 사서 그냥 던져 놓으면 되겠죠. 네. 이 시장에서 위클리에서 이제 강한 모습의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안 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제 월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프리미엄들 쫙 빠져서 좀 거래를 할 만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월요일까지는 좀 참아보자. 월요일까지는 좀 참고 내일은 좀 참고 예, 좀 가격이 만만한 코스닥 애들 조금 찾아보고 그것도 안 걸리면은 관두고 예, 내일은 뭐 그런 자세로 임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는 주말에 주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 저는 아마 일요일 저녁쯤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